가군동량 전체 가군동량과 가군동량의 Z 성분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방법,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을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 미분 방정식을 써서 우리 푸는 거를 하나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그 에너지 아이겐 밸류, 에너지래. 그 각각 L 스퀘어랑 LZ의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봤고, 그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봤었죠.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추상적인 힐버트 스페이스에서의 LM으로 주어진 캣 벡터로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초로 3차원에서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코디네이트 레프레젠테이션 우리가 지난번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에다가 x라는 브라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웨이브 펑션, 아이겐 펑션을 구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θ 파이 라는 스테이트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좀 도입한 θ 파이는 역시 그 2디멘셔널 θ 파이로 나타내는 공간에서 컴플리셋을 이루고, 그 컴플리트니스를 보면 뭐냐면 θ 파이 θ 파이를 이뤄서 주는 솔리드 앵글, 솔리드 앵글은 파이는 2파이까지 d 파이, θ는 0부터 파이까지 sin θ d θ. 이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그 다음에 θ 파이 사이에 오토고널 릴레이션은 적분에서 1이 되도록, 근데 적분을 하는데 사인 θ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야 되겠죠. 물론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델타 펑션의 성질에 의하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왜냐면 요거를 미분하면 사인 θ가 되니까 사인 θ분의 1을 앞으로 집어넣으면 다음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LX, LY, LZ를 우리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LZ는 우리 아주 쉽게 d 파이, LX는 내일 내가 숙제를 내일 모레 다음 시간에 하고 있어요. 숙제가 오늘까지인가? 내가 목요일까지인 줄 알았네. 그럼 다음 숙제는 목요일 날 하면 되지. 내가 왜 목요일이라고 생각했지? 휴일이 많아서 그래. 헷갈렸어. 코사인 파이, d 파이, LY는 I분의 H바, 코사인 파이, d θ,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사인 파이 dd 파이. 내 걸 그랬네, 숙제를. 후에도 소용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L 플러스 마이너스는 LX 플러스 마이너스 ILY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 거 쓰면 I분의 H바 세타에 대한 미분이랑 파이에 대한 미분을 따로 쓰면 세타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I 코사인 파이 dd 세타. 그죠?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미분을 묶어내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를 묶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파이 dd 파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거는 우리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로 쓸 수 있고, 그죠? 요거는 i가 있고, 맞지?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끄집어내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I 사인 파이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I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쓰면 다 썼으니까 지우고, 이거는 어떻게 쓸까? H바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를 끄집어내면 i로 나눠주면 되니까 첫 번째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dd 세타, 뒤에 거는 마이너스인데 i분의 1이 있으니까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 dd 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 이걸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LC를 LM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우리 이게 M H바 LM이었죠. 여기다가 세타 파이 이걸 어플라이 하고, 그러면 H분의 I 세타 파이 LC LM은 이게 I분의 H바 DD 파이니까 I분의 H분의 H분의 L, 이거 DD 파이죠. DD 파이 세타 파이 LM.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을 다시 쓴 거예요. 여기다가 I over H bar을 쓰면 IM이 되니까 이게 IM 위에 있는 걸 쓰면 theta phi LM. 이거는 미분 방정식 쉽게 풀 수 있죠. theta phi LM은 세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파이에 대한 부분은 e to the im phi. 다음 같이 주어지죠. LZ에 의해서 LZ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서 저 아이겐 펑션의 어즈미털 앵글에 의존하는 부분은 e to the im phi로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나머지 이제 f 세타는 L 스퀘어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죠. 자, 근데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한번 풀어봤으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어떻게 풀었죠? 뭐냐면 제일 미니멈 밸류가 있어서 미니멈 밸류에다가 에너지의 미니멈 밸류 혹은 넘버 오퍼레이터의 미니멈 밸류에다가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하면 0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L 스퀘어는 밑에 하한 값만 있는 게 아니라 맥시멈도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맥시멈 이 스테이트를 보면 M이 가장 큰 게 LL이죠. 이런 걸 우리 흔히 하이스트 웨이트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주어진 L 스퀘어 값에 대해서 LZ가 최대인 상태. 이걸 하이스트 웨이트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제일 높으니까 이걸 하나 더 올리면 (0이) 되죠. 여기다가 theta phi를 어플라이하면 뭐죠? 아까 L 플러스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기 L 플러스에서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L 플러스만 쓰면 되니까 이 플러스를 걸 고르면 다 써야지 그래도 H 바 E to the I phi BD theta 이게 IL 파이니까 미분하면 IL 마이너스 L이죠. 마이너스 L 코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이 F 세타 E to the IL 파 이게 0이 되면 되죠. 근데 파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DD 세타 이거 풀면 되죠. 이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아주 쉬운 양이에요. 사인 L승 세타예요. 이거 한번 미분하면 L 사인 L-1승 세타 코사인 세타죠. 사인을 분자분모에다 곱해주면 사인 L승 세타의 코탄젠 세타죠. 소리. 이거의 솔루션은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세타 파이 LL은 e to the im phi sin L승 세타에 비례하죠. 이제 어떻게 하면, 물론 이 앞에 있는 비례상수는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모두 솔리드 앵글에서 적분해서 1이 되도록 만들면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L이 주어진 L에 대해서 M 값이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있죠.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나? 이 상태에다가
L 마이너스를 하나씩 어플라이 하면 되죠. L 마이너스를 계속 어플라이 하면 되죠. L 마이너스를 어플라이 하면 Y LM 세타 파이는 적당한 상수 L 마이너스의 L 마이너스 M 사인 L승 세타 E to the I 알파. 다시 쓰면 CLM L 마이너스가 뭐야? L 마이너스가 조금 막 썼는데 앞에 상수를 다시 적당히 도입하면 앞에 있는 거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dg 세타 플러스 I 이거 어플라이 하면 되죠. 다양한 것이 이거 이제 어플라이 하면 된다 이거야. 물론 이 앞에 있는 계수는 우리 어떻게 결정하냐면 d 오메가 y lm 세타 파이 제곱이 1이 되도록 CLM을 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면 이 값이 얼마냐면 우리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12 플러스 1 4파이 L 마이너스 M 팩토리얼 L 플러스 M 팩토리얼 PLM 코사인 테타 E to the IM 파이 M이 0 이상일 때 M이 음수일 때는 YL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의 M승 YLM 스타. 자, 이렇게 그냥 포멀하게 수식으로만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가 어려울 테니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YLM 혹은 Y2M L이 2인 경우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계산해 보면 Y2 to phi는 theta phi는 some constant 우리 아까 것처럼 sin square theta e to the 2i phi죠. 요거 A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고 우리는 세타 파이에 대한 거는 보면 되니까 Y21 세타 파이는 앞에 있는 비례상수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보냐면 세타 파인데 이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H바 e to the minus I phi 마이너스 dd 세타 플러스 I 코탄젠트 세타 dd phi sin 스퀘어 세타 e to the 2i phi 이거는 h바 e to the minus I phi 첫 번째 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e to the 2i phi 뒤에 있는 거는 요거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이게 한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인데 이게 뭐냐면 왜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게 사인 스퀘어 테타인데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2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e to the 2i5 앞에 있는 상수는 뭐 상수라고 치고 e to the 마이너스 i5 e to the i5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의 비례는 얘기죠. 마이너스 4를 b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상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 b y20는 이것도 뭐의 비례?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b h 바 e to the 마이너스 i5 마이너스 dd 테타 플러스 i 코탄젠트 테타 dd 파이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e to the i5 이거는 bh 바 테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코사인 테타 마이너스 코사인 스퀘어 테타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테타니까 플러스 사인 스퀘어 테타 뒤에 있는 건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1 코탄젠트 사인 코사인 제곱 테타 그 다음에 e to the i5랑 e to the 마이너스 파이의 인디펜던트 하죠. m이 제로니까 파이 인디펜던트 some constant 여기 2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코사인 스퀘어 테타인데 이것도 1 마이너스 코사인 스퀘어 테타로 쓰면 마이너스 3 코사인 스퀘어 테타니까 부호를 바꿔서 쓰면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고 y2 마이너스 1은 이거 계속 전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이게 있죠. 마이너스 1의 m승 m이 1을 떼니까 y21 스타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 e 마이너스 i5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y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저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a 사인 스퀘어 테타 e to the 마이너스 2i5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있는 LM이라는 상태는 컴플리셋을 이루기 때문에 컴플리니스를 보면 이무의 psi 물론 이무의 psi라는 거는 지금은 2차원 θ 파이로만 주어진 그러니까 단위 스피어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LM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근데 물론 M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L은 0부터 무한대까지 다음과 같이 다 하면 되겠죠. 물론
이때 LM의 오소노멀리티는 우리 오소노멀하게 항상 정할 수 있으니까 델타 LL 프라임, 델타 MM 프라임. 이렇게 돼서 CLM은 어떻게 주어지죠? LM ps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이 식을 이 completeness relation이 있으니까 아까 completeness relation 이랬었나? completeness relation이 psi는 여기 있는 요 식은 그래서 다시 쓰면 summation LM 이제 요건 다 뭐 어떻게 쓰는지 m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l은 0부터 무한대까지 CLM 대신에 저거를 쓰면 LM을 먼저 쓰고 CLM은 넘버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양 여기는 요양이 바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양변에다가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세타 파이를 어플라이 하면 이게 바로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세타 파이. 요거는 아까 본 오토고널 릴레이션 델타 펑션으로 주어진 양이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게 YLM의 스타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게 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프라임 델타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프라임 혹은 요거를 사인 세타분의 델타 세타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으로 써도 되죠. 이게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쓴 거 오토고널리티를 이용한 거 이게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다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앵귤러 파트 L 스퀘어랑 LZ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3차원이면 회전까지 포함이 돼서 문제가 복잡한데 3차원이라고 해서 뭐 꼭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차원의 인피니트 포텐셜 웰 같은 거를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스페리컬 시미트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디어 이제 3차원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쉽게 우리 해밀턴이하는 슈레딩거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p 스퀘어드 2mu plus vr psi r 이게 해밀턴이한 오퍼레이터 요거고 요게 에너지 E를 갖는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 거라 이거예요. 이런 걸 풀 때 꼭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하나 있으면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고 두 개 있으면은 X쪽, Y쪽에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 있으면은 상자 모양으로 생긴 거죠. 2차원 포텐셜 웰이고 3차원 포텐셜 웰이면 상자 안에 갇힌 걸로 생각할 수 있죠. 상자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우리 그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XYZ. C가 2 psi XYZ. 다음과 같이 써서 풀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여기 있는 포텐셜이 이 XYZ의 임의의 함수면 이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로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든 것처럼 VXYZ가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로 주어졌을 때는 이 문제도 역시 변수 분리를 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한 예가 아까 말한 인피니티 포텐셜 웰도 되고 3차원에서 인피니티 포텐셜 웰도 되고 3차원 하모닉 오실레이터 R제곱에 비례하는 혹은 X쪽은 X제곱, Y쪽은 Y제곱, G쪽 Z방향으로는 Z제곱에 비례하는 양의 썸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각각 포텐셜이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로 써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소트로픽한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이런 경우도 그렇죠. 아이소트로픽하면 이걸 R제곱으로 놓으면 센트럴 포텐셜이 돼서 회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써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걸 좀 이따 할 거예요. 하이드로젠 아tom을 한 다음에. 아마 숙제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겐 펑션을 X만의 함수 V2Y 다음과 같이 놓으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쓴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걸로 전부 다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다음에 X만의 함수를 넘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왼쪽은 X만의 함수 오른쪽은 YZ만의 함수 그러면 X만의 함수랑 YZ만의 함수가 모든 XYZ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상수일 수밖에 없다고 해서 놓고 그럼 나머지는 또 YZ만의 함수니까 Y만의 함수인 부분이랑 Z만의 함수인 것을 따로 양면에다가 놓으면 그게 또 모든 Y와 Z에 대해서 항상 같으려면 상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계속 써서 우리 그 변수 분리를 아주 기본적으로 하면 나오는 이 식을 한 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세 개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데 V1x U1 E1 U1x 마이너스 H 바 스퀘어드 2mu D 스퀘어드 V2 dy 스퀘어드 V2y V2 V2 V2y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1차원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E1, E2, E3가 아비트러리 하지만 전체 요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풀어서 예를 들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으면 X방향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 Y방향의 하모닉 오실레이터 솔루션, Z방향의 하모닉 오실레이터 솔루션을 구해서 아이겐밸류는 X, Y, Z 방향의 아이겐밸류의 썸 그 다음에 아이겐 펑션은 그거의 프로덕트로 아이겐 펑션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3차원인 경우에는 1차원인 경우를 3번 반복해서 쓰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같이 되는데 사실 자연계의 이런 포텐셜은 그렇게 막 흔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앵귤러 모멘텀을 쓰면 우리가 소위 로테이셔널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R만의 함수인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이제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좌표계를 골라서 문제를 푸느냐 하는 것을 봤는데, 첫 번째는 포텐셜이 x, y, z의 함수의 합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고, 이번째는 이제는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 다시 말하면 거리에만, 벡터 방향이 아니라 거리에만 의존하는 경우. 여러분이 수리물리 시간에 라플라스하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쓴다는 거는 다 배웠을 테고,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수리물리 책의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요.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의 E뮤분의 P 스퀘어에서 P 스퀘어를 라플라스안의 비례한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곱하기 라플라스안으로 쓰는 라플라스안은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쓰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요양은 L 스퀘어에 비례한 양이에요.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쓰죠.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로 써서 이 결과를 쓰니까 헷갈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센트럴 포텐셜이 있는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쓰면 운동 에너지 부분을 보면 운동 에너지 부분은 R에 비례하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다음 같은 양. 뭐라고 배웠냐면 effective potential이라고 배웠죠. centrifugal barrier라고 배운 양이에요. 3차원 문제를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1차원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1차원 문제는 원래 있는 포텐셜 플러스 포텐셜 센트리퓨걸 베리어를 합해서 1차원 문제를 푸는 거랑 같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다음 같이 주면 이제 명백하죠? 뭐가 명백하냐? 앞에 있는 건 모르지만 적어도 L 스퀘어 해밀토니안의 족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슈레딩거 이퀘이션 먼저 써봅시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2mu dr squared ddr psi야 plus L squared 2mu r squared psi야 VR psi야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L 스퀘어를 제외하면 전부 다 R만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쓰냐면 R만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쓰냐면 R만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쓰냐면 R만의 함수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쓰냐면
L 스퀘어의 아이겐 펑션. 그 다음에 R에만 의존하는 거. R에만 의존하는 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요거는 레디얼 펑션은 M에는 의존하지 않고 다른 퀀텀 넘버, 에너지를 주는 퀀텀 넘버 N이 더 들어와서 내가 이걸 일부러 집어넣었지만 요 의미는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음과 같이 쓴 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요 인덱스 서브스크립트에 있는 게 아니라 세타 파이와 R의 함수로 두 개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프로덕트로 쓰면 여기다가 저걸 쓰면 이거는 세타 파이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YLM이 그대로 있죠. 요거는 YLM을 집어넣으면 YLM은 L 스퀘어 아이겐 펑션이니까 아이겐 밸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dr squared 2 of r dr L L 플러스 1 R 스퀘어드 임의분의 H 바 스퀘어는 앞으로 끄집어냈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주어지고 R MLR 플러스 VR MLR 아이겐 밸류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R만의 함수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1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랑 똑같죠. 다만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가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1차원 R만에 대한 슈레딩거 함수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센트럴 포텐셜인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하기 때문에 해밀토니안 L 스퀘어 LG가 맥시멀리 커뮤팅 셋업 옵저버블이라서 세 개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으로 구할 수 있는데 Y 그래서 뭐냐면 그 중에서 L 스퀘어랑 LG의 아이겐 펑션이 YLM 나머지 레디얼 펑션. 그래서 보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에는 앵귤러 파트는 항상 똑같아요. YLM으로 주어져요. 그거에 센트럴 포텐셜 하모닉 오실레이터, 아이소트로픽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든 하이드로진 애텀이든 스페리컬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앵귤러 파트는 항상 아이겐 펑션을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전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전에 대한 세타 파이에 대한 의존성은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줄 수 있지만 그 L 스퀘어랑 LG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은 모든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곳에서는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시스템에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주진 않아요.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어디서 준다고? 레디얼 파트에서 줘요. 레디얼 파트 어디? 포텐셜이 여기 나타나죠. 이 포텐셜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야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물론 에너지 아이겐 밸류는 당연히 L에 의존하겠죠. 이 안에 슈레딩거 이퀘이션 안에 L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시리즈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시리즈가 인피니트 시리즈는 다이버지 하지 않으려면 뭐 시리즈가 끝나야 된다라고 해서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한 추가적인 조건에서 생기는 다른 퀀텀 넘버 하나가 더 있었죠. 여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n이 뭔진 모르지만 그 추가적인 조건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퀀텀 넘버 Lm을 제외한 다른 퀀텀 넘버가 있다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일단 n이라고 쓴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써서 이제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보는데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할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 이번 학기 처음에 했을 때 보어 모델로 보어 애텀을 본 것처럼 저 하이드로젠 애텀을 본 것처럼 이제는 드디어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한 완전한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양자역학적인 풀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셋업이 됐죠. 저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저 이퀘이션에다가 포텐셜 대신에 쿨럼 포텐셜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풀어볼 거라는 거죠. 안 좋죠. 이번 시간부터는 하이드로젠 애텀. 양자역학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러면 양자역학계에 나타나는 많은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다 풀 수 있겠네. 포텐셜만 주어주면 다 풀 수 있겠네. 가 아니고 풀 수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 인피니트 포텐셜 웰, 하모닉 오실레이터, 하이드로젠 애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부터는 다 어프록시메이션.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이렇게 쭉 아무 얘기 없이 쭉 얘기하면 양자역학 중에 어떤 시스템도 슈레딩거 이퀘이션만 주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정확하게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풀 수 있겠구나. 꿈 깨요. 풀 수 있는 유일한 두 개 리얼리스틱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중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하이드로젠 애텀만 익젝트 솔루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행이죠, 참. 그죠?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 수 없으면 큰 문제죠. 근데 다행스럽게 하이드로젠 애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스테이블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존재하려면 스테이블 해야죠. 모든 원자 시스템 스테이블한 거는 스테이블한 근처에서의 스몰 오실레이션은 전부 다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근처에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건 다행스럽게도 양자역학에서 대부분 아주 중요한 게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두 개 중에 한 개는 했고 나머지 한 개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하이드로젠 애텀의 포텐셜은 우리가 잘 아는 쿨럼 포텐셜이에요. 하이드로젠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거를 나중에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애텀이에요.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애텀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핵 하나 있고 바깥에 전자 하나 있는 게예요. 그게 하이드로젠 애텀인지 딴 게 있냐? 예를 들어서 다른 원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몇 번이지? 11. 있죠. 전자들이 여러 개 있죠. 다 떼고 전자 하나만 남겨둔 거. 아연이죠. 아연을 보거나 아니면 전자가 여러 개 있더라도 안에 있는 게 클로즈드 쉘. 바깥에 에너지가 작아서 안에 있는 건 최외곽 전자만 관심 있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거를 전체를 하나의 원자 핵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 하이드로젠 애텀인 경우로 생각해 보죠. 그걸 하이드로젠 라이크한 애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포텐셜은 가장 일반적으로 SI 유닛을 쓰면 원자 번호가 Z라고 하면 원자 번호가 Z인 애텀에서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를 다 떼내고 한 개만 남긴 경우예요. 그러면 원자 핵의 전하가 Z 곱하기 2고
바깥에 전자 한 개 있으니까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 식을 집어넣으면 d squared dr squared dr 이걸 이쪽으로 올리면 2mu h bar squared 한쪽으로 다 넘기면 자 오른쪽으로 넘긴 거죠. 저 서브스크립트는 신경 쓰지 말고 다 저쪽으로 넘긴 거니까 c squared 4 pi epsilon 0 r 마이너스 h bar squared l 플러스 1 2mu r squared 무지 복잡하죠. H바도 있고 엡실론 제로도 있고 뭐 뮤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디멘션레스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그렇게 디멘션레스한 걸 만든 다음에 나온 x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허마이트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죠. 새로운 스페셜 펑션의 존재를 암시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퀘이션 라거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페셜 펑션.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물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에너지 스펙트럼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 하나는 음수인 경우. 에너지가 양수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력에서 잘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 R분의 1 포텐셜이 있을 때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양수면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니죠. 쭉 나가면 무한대까지 나가죠. 그럼 프리 스테이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바운드 스테이트를 보고 싶은 거죠. 바운드 스테이트는 적어도 에너지가 지금 이건 포텐셜이 R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잡았으니까 바운드 스테이트가 되려면 에너지가 음수인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거가 에너지가 음수일 때 음수인 에너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펑션이 존재하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퀘이션을 놓고. 이가 음수인 거. 물론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닌 걸 찾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애텀이라고 부르기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에너지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스퀘어루트 8뮤 2가 양수니까 우리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2의 절대값 2가 음수니까 이걸로 쓰면 확실하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편의상 보면 dr 스퀘어는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d 스퀘어, d 로 스퀘어 역수를 쓰면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dr 스퀘어 대신 로에 대한 미분. ddr 이거는 역시 앞에 있는 똑같은 팩터에다가 r로 한번 미분한 거랑 r분의 1이 들어간 거랑 똑같은 팩터가 들어오니까 똑같은 팩터가 있고 로분의 dd로 또 바꾸고 또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d 스퀘어드 r d 로 스퀘어드 dr dy 여기 h바 스퀘어분의 요거 있는 거를 쓴 다음에 그걸로 다 나눠준 거죠. 다 나눠주니까 없어지고
4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맨 마지막 거부터 써볼까? 맨 마지막 거도 r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똑같은 팩터니까 그 다음에 2미분의 1 h 스퀘어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l 플러스 1 스퀘어드 r.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나눠주니까 8 mu e 오버 h 바 스퀘어 이걸 나눠준 거니까 지금 dr 스퀘어인 이걸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이거 나눠줬나? 아니지. 저 앞에 dr 스퀘어는 이걸로 썼고 h 바 스퀘어로 다 주어지고 그 다음에 쓰고 여기 있는 게 가만히 있어봐. 왜 요거니까? 아니 이걸 쭉 곱해준 거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dr 스퀘어가 로가 요거니까 이걸 ddr 스퀘어는 요거로 쓰고 h 바 스퀘어를 묶으면 이게 맞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되지? 2뮤 왜 내가 헷갈리지? 2뮤 8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뭔가 잘못 썼나? DDR 이게 맞는데 이걸 쓰면 8μ2 맞고 내가 이걸 거꾸로 썼나? 이거를 쓰면 이게 차원이 어떻게 되나? 이게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차원이 이게 맞나? 이게 거꾸로 되나? 내가 이거를 내가 거꾸로 썼나? 차원을 보면 되죠. 왜냐면 이게 질량이니까 질량의 차원에다가 에너지.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차원이 어떻게 되나? 차원을 봅시다. 차원을 SI 유닛에서 볼까? 그럼 질량, 에너지는 M 곱하기 운동 에너지를 쓰면 되니까 M 곱하기 속도 L 스퀘어드 오버 T 스퀘어. 이거는 줄 세크니까 줄이 에너지면 역시 M L 스퀘어드 오버 T 스퀘어의 세컨드 스퀘어가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거 역수로 썼는지 안 썼는지 헷갈렸어. 그럼 T가 하나 없어지면 되고 T 스퀘어는 서로 캔슬이 되고 M 스퀘어도 캔슬이 되고 L 스퀘어 나누기 L 4승이니까 L 스퀘어 이게 L분의 1의 이게 맞네? 이게 L분의 1의 차원이니까
L분의 1의 차원에다가 R을 곱하면 차원이 없는 양이네. 좋았어. 그러면 DDR 스퀘어는 이게 잘못됐네. 이걸 내가 잘못했죠. 이게 DDR은 로분의 1이 R분의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야지 맞지. 그러면은 이걸로 묶으면 요거에 역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8μ2 에다가 2μ h바 스퀘어 2면 여기서 2를 제외한 요거는 4분의 1 2를 2 절대값으로 하는데 2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남은 건 2μ h바 스퀘어 ce 스퀘어 4파이 엡실론 0 r분의 1 스퀘어 루트 r분의 1이면 2μ 오버 h바 스퀘어 c 스퀘어도 4파이 엡실론 0 r분의 1은 h바 스퀘어의 로분의 1이니까 ce 스퀘어 아니 이것도 내가 뭘 잘못 썼나? r분의 1은 ce 스퀘어 4파이 엡실론 0 이게 올 때 잘못 썼네? 이게 r분의 1이니까 다음 거 같이 써야지. 아니 근데 앞에 이걸로 또 나눠줬으니까 이거에 역수로 들어와야 되네. 그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걸 써야 되는데 r분의 1 대신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요 앞에 있는 이걸로 나눠줬으니까 스퀘어 그거 역수로 들어와야 되겠네. h바 스퀘어 8μ2 그러면 h바 스퀘어가 스퀘어 루트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 거랑은 h바 그 다음에 2가 안으로 들어가면 4니까 2 그 다음에 뮤가 안으로 들어가면 뮤 제곱이니까 뮤 됐죠? 요거를 람다라고 합시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요걸 람다 오버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거예요. 근데 보면 나중에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서 람다에 대한 조건을 구하면 람다가 에너지에 의존하니까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쿨럼 포텐셜이 있는 경우 하이드로젠 애톰 해밀토니안에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한 다음에 레디얼 파트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디멘션 레스한 베리어블 로를 집어넣어서 적당히 복잡한 양을 한 개로 파라미터를 바꾼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죠. 아 힘들다. 됐어.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많이 쓰는 Fine Structure Constant라는 게 있는데 137분의 1, 숫자로는 137분의 1이에요. 물론 하이드로겐 애텀의 질량에서 이거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H 바 C 이게 대략 수소 원자를 다룰 때 그래서 요거를 보면 C 알파 저기 C가 하나 더 있죠 분모에. 그러니까 여기 C를 더 곱해줘야 되니까 mu C 스퀘어드 다음과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앞으로 보는 작은 파라미터고 C가 뭐 크죠. 이 안에 있는 게 차원이 없는 양이죠. 이게 만약에 수소 원자핵이 굉장히 무거우면 리듀스 매스는 전자의 질량이고 MC 스퀘어는 전자의 레스트 에너지죠. 레스트 에너지의 에너지, 바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정도 되는 양이죠. 물론 이건 굉장히 큰 양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식을 쓰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하이드로겐 애텀에 대한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하이드로겐 애텀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해서 그럼 도대체 뭘 풀어야 되냐?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되죠. 그죠? 우리는 앞으로 하이드로겐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하려면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굉장히 공포스럽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보다 더 심하죠. 그렇지만 2차 미분 방정식이고 그렇지만 약간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로분의 1, 로 제곱분의 1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레디얼 펑션은 웨이브 펑션이니까 R이 제로 근처에서는 파이나이트 해야 되죠. 웨이브 펑션이니까 파이나이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 예를 들어서 로가 제로 근처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상수부터 시작했잖아요. 상수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허마이트 이퀘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2차 미분 방정식을 짐작을 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무식하지 않지. 이거 굉장히 고급 방정식인데.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레시피가 있다고 했죠. 그 레시피를 따라서 할 거예요. 다만 그 레시피를 따를 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분모에 이런 양이었기 때문에 이런 양이 있을 때 처음 시작하는 파워 시리즈에 처음 시작한 로가 제로 근처에서 파워 시리즈가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를 결정하는 스텝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다음과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레시피의 첫 번째 단계는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죠.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고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를 끄집어내고 레디얼 펑션을 그 어심토틱한 펑션 곱하기 다른 펑션이라고 하고 그 다른 펑션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그다음에 그게 파워 시리즈. 물론 파워 시리즈가 로에 몇 차부터 시작하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거를 원점 근처에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고 이 파워 시리즈가
인피니트 시리즈가 되면 과연 로가 무한대로 갈 때 잘 서프레스 돼서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는 펑션이냐 하는 걸 확인하고, 만약에 인피니트 시리즈가 그게 로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이버지 한다면 인피니트 시리즈가 아니라 중간에서 끝나는 유한한 시리즈라고 조건을 찾아야 되고, 그 조건에서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앞으로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다음 시간에 풀 때 지금 내가 말한 스텝을, 말은 쉬운데 이제 하나씩 따라가려면 좀 지저분하지만 다음 시간에 레시피를 따라서 2차 미분 방정식, 특히 다음 같은 하이드로진 애텀에 대한 레디얼 파트에 대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